푸틴이 루마니아를 공격하고 유럽이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가자 트럼프가 판을 뒤집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중에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해 루마니아 동부의 갈라치에 있는 주거 건물에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으며 F-16 전투기들 이 루마니아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모스크바를 비난하고 동맹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서둘렀던 반면 트럼프는 압박을 견디며 늘 그렇듯 관료들에게 러시아와의 자동적인 전쟁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집단 방위를 외쳤지만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푸틴에 맞서겠다고 했던 이들도 위험이 다가오면 여전히 미국 군사력에 의존합니다. 푸틴이 시험해보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왜 유럽은 그렇게 당황했을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판을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격은 새벽에 발생했으며 러시아가 루마니아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목표물에 드론을 발사 중이었습니다. 이 드론 중 하나가 루마니아 영공에 진입해 루마니아 남동부 도시 갈라치의 아파트 단지에 추락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다뉴브강 근처입니다.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수십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자국 영공이 침범된 사실을 확인하고 안보회의를 소집했으며 러시아 대사를 불러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나토는 이번 행동을 규탄하며 동맹국 영토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좌파의 첫 반응은 이 사건을 트럼프에게 떠넘기려는 시도였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익숙합니다. 대통령이 강경 대응하면 세계 대전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난받습니다. 군사 및 외교 조사를 기다리면 약하다고 비난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게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토, 드론, 러시아인 그리고 유럽 영토가 관련된 위기는 쉽게 결정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소란이나 미국을 또 다른 끝없는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해설자의 주장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식적으로 방어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F-16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지원 항공기를 동원했으며 자국 영공 내 표적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종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은 건물에 도달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정치적 의지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유럽이 소형 드론, 복잡한 경로, 그리고 소모전이 한창인 영토의 민간 지역 근처에서 새벽에 일어나는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공을 실제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판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는 무작정 달려와서 백지수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제5조를 공포의 헤드라인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또다시 자신의 안보를 외부에 맡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에는 정부, 장군, 예산, 산업, 전쟁과 맞닿은 국경, 그리고 모스크바를 향한 강경한 연설이 있습니다. 드론이 갈라치에 언제 떨어질까요? 브뤼셀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은 워싱턴이 무엇을 할 것인가 뿐만이 아닙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는 대륙이 왜 아직도 백악관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자신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푸틴도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모스크바가 주요 목표가 우크라이나였다고 말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크렘린궁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국경 근처에서의 공격이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 경로를 이탈하거나 추락하거나 레이더를 통과해 동맹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도나우강 변과 루마니아 인근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이런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동맹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단호하게 반응하는지, 누가 두려움에 반응하는지, 누가 이 사건을 트럼프를 공격하는 데 이용하려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들판에 떨어진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내 주거용 건물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미 유럽의 안보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뼈아픈 경고였습니다. 차이점은 트럼프가 절망의 연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의 힘을 보존했고 성급한 발언을 피했으며 나토가 먼저 올바른 절차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조사, 협의, 방공 강화, 그리고 외교적 압박입니다.
나토 제4조는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할 때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5조는 또 다른 단계로 동맹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집단 방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혼란을 신중히 다룹니다. 동맹과 협의하는 것과 핵 강대국과 직접 충돌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잘 압니다. 진지한 리더십은 주목받기 위해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이미 더 현실적인 노선을 시사해 왔습니다. 미국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지만 전장을 바꾸지 못하는 끝없는 회의에 얽매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은 히스테리를 피하기 위해 루마니아를 버릴 필요도 없고 힘을 보여주기 위해 전쟁을 선포할 필요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책임을 직시하도록 강요하면서도 미국의 힘을 외국 관료들이 마음대로 누르는 자동 발동 장치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반응은 또한 이번 사건이 방어 강화, 특히 드론에 대한 방어 강화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갈랏은 실질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탐지한다고 해서 무력화할 수는 없습니다. 표적이 작고 빠르며 도심 지역에 떨어질 수 있을 때 전투기를 띄우는 것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는 더 나은 레이더, 단거리 방공 시스템, 그리고 루마니아, 폴란드, 발트 3국 등 최전선 회원국 간의 신속한 협조입니다. 루마니아, 폴란드, 발트 3국 등 최전선 회원국들의 협조입니다. 현대전은 멋진 연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장비, 준비태세, 그리고 지휘체계를 시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는 2022년 11월 폴란드에서 나옵니다. 프레지오도포에서 폭발로 2명이 사망했으며 이곳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곧바로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그 미사일은 러시아의 공격을 요격하려던 우크라이나 방공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교훈은 뼈아팠습니다. 나토가 서두르면 비극이 전략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함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경우 모스크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푸틴에 대한 압박은 보여주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압박은 동부전선의 군사력 강화, 드론 방어, 더 정밀한 제재, 정보 공유, 그리고 동맹국 영공을 침범할 때마다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논리입니다. 러시아가 나토 영토에 드론을 떨어뜨리는 것을 정상화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유럽이 각 사건마다 워싱턴이 더 큰 위험을 혼자 떠안도록 만드는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판을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 트럼프 진영의 논리가 루마니아를 동시에 두 가지 거짓말의 구실로 삼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신중함을 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이 미국의 반응을 계속 기다리면서도 푸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갈라테에서 드론이 루마니아에 떨어져 민간인들이 다쳤고 나토가 놀랐습니다. 트럼프는 이 게임을 지휘하려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백악관이 히스테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동맹이 신중한 대응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며 미국의 돈과 군인, 힘은 유럽의 공황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